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오후 경기 17일 NBA까지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다들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세 가지 경기에다가 NBA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이죠. 요거까지 준비해 왔어요.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괄로 한 번에 다 진행할 거고요. 뭐 멘트 잘 들어주시고 자기 생각과 한번 맞춰보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먼저 분석하고 KOVO NBA까지 쭉 들어갈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고양 소노와 KT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잡아놨냐면은 뭐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지는 구간에 KT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지금 KT가 김선영도 빠져 있고요. 뭐 문성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발바닥 통증으로 빠졌었고 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목 부상이 또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출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출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윌리엄스가 혼자서 40분의 지난 경기에 출전을 가져갔었는데 오늘도 뭐 힉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사실 공격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72.38득점, 리그 전체 9위 수준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김선영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팀의 강점이었던 이런 속공, 트랜지션 상황이 죽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문성곤이라든지 문정현, 뭐 카굴랑한 이런 슈터들이 사실 3점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스팟업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득점에 대한 지원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곽에서도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인사이드에서도 자유투 라인에서도 전체적인 야투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KT가 뭐 순수 야투율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게다가 원정 게임을 갔을 때는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요. 공수 밸런스가 더욱더 무너지는 모습을 원정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를 감안해 봤을 때 수원 KT의 반등 각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고양 소노입니다. 자,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정현이라든지 캔바오, 나이트까지 이 삼각편대의 화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주는 팀인데 2대1 게임을 많이 가져가요. 2대1 게임을 많이 가져가고 뭐 최승욱이라든지 정희재라든지 뭐 임동섭이라든지 이동엽이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효율이 괜찮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거 또 하나의 최근 긍정적인 요소는 강시윤이 이제 신입생인데 얘도 이제 뭐 골 밑에서의 영향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도 슈팅 레인지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앤팝 상황에서 또 높은 효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런 삼각편대의 화력, 그 다음에 경기력,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스팟업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강지훈까지 조금 역할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순수 야투에 대한 기대값은 KT 데뷔했을 때 소노가 훨씬 더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KT는 수비라든지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뭐 실점에 대한 비율도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제공권 확보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소노 데뷔했을 때보다도 리바운드에 대한 개수가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소노 승이라든지 아니면 2.5 마헨 아니면 151.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손호승, 마인승,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릴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현캐. 아마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항공이 직전 옥저를 만나서 연승 장줄이 좀 끊기고 왔거든요. 10연승 장줄이 지금 끊어지고 온 상황인데, 다만 이번 시즌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러셀이라든지 정지석, 정항용, 뭐 곽승석, 임동혁까지 이런 윙 자리에 대한 뎁스는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뎁스가 정말 좋은 팀이고 그래서 뭐 사실 러셀이 부진하면은 임동혁이가 있고 임동혁이 안 좋으면 러셀이가 있고 이런 탄탄한 뎁스와 이제 활용 능력 이런 부분이 최대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세터 부분에서도 한 선수와 유광과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 세팅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 블로킹까지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고요. 최근에도 이런 좋은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항공의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특히나 이번 시즌 이 항공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6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6번을 모두 이겼거든요. 아직까지 홈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점도 항공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현대캐피탈입니다. 자, 현캐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기력은 괜찮아요. 3연승 장줄 구간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리그 전체 1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다만 얘네가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레오라든지 이런 허수봉이라는 선수들 자체가 리시브에 대한 약점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고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항공이라는 팀 자체가 리그에서 가장 서브가 또 강한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황승빈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인데 사실 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는 모르겠고 뭐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리시브에 대한 이런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터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항공의 원정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형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준엽이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이런 항공과의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강점이 좀 반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반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 세터가 완벽치 않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 원정을 가져가는 형태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다. 그래서 항공의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한항공 승, 그 다음에 1.5 마헨, 그 다음에 18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이랑 한국생명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한국생명. 자, 홈팀 정관장이 직전 이제 페퍼전에서 4연패를 끊어내고 왔죠. 4연패를 끊어내고 왔고, 뭐 그때 당시에 자네테가 이제 19득점에다가 나머지 뭐 정호영이라든지 이선우, 박은진까지 조금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주면서 높은 성공률이 같이 나와주는 그 효율이 연패를 끊어주는 가장 이제 주요한 좀 원동력이 되어줬었죠. 게다가 이제 이 정관장이가 염혜선이가 다시 엔트리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결국에 뭐 염혜선이라든지 인쿠시도 이번 주 내로 아마 복귀가 될 예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풀 전력의 정관장이 다시 조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명확한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레베카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치 활용한 이동 공격에서의 강점도 명확한 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정윤주라든지 최은지가 보여줄 수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에 대한 밸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은 최근 3경기에서는 26.67%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아웃사이드 히터 부분이. 그리고 사실 한국이 경기력이 괜찮을 때는 리베로 쪽에서 조금 허슬이 많이 나와주는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신형 경기도 많이 부진하고 있거든요. 딕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최근 3경기에서는 75.91%까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흥국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부터 뭐 디그까지 전체적인 이런 수비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사실 아포짓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져가는 팀들이니만큼 뭐 집중력이라든지 허슬에서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더 높은 정관장이에 대한 기대값이 좀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거 정관장 승, 정관장 프레 아니면 뭐 역배 아니면 185.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세트랑 세트 간에도 뭐 접전으로 가져갈 것 같은 경기는 아니고요. 아마 뭐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뭐 3세트 아니면 뭐 4세트, 5세트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관장 프렌 역배 언더 가능성 뭐 요 정도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프렌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프렌 역배 언더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BA 한 가지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NBA까지 한 번에 살펴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 경기죠.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 경기인데 뭐 요 결승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규 시즌에 이제 포함되지는 않아요. 정규 시즌에 포함되지는 않고 정규 시즌 대상 경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포함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 팀 다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겠죠. 잠시만요.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을 거고 경기장은 이제 LA입니다.
LA인데 깃털조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T모바일 아레나 중립구장이죠. 여기서 가져가는 경기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뭐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5연승 장줄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기간 평균 득점이 124득점에 107.40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동일 기간 마진이 플러스 16.6, 리그 전체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뭐 브런슨이라든지 타운스 활용한 이제 핸들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뭐 하트, 브리지스, 아누노비가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모두 높여주면서 스팟업 상황에서는 높은 성공률, 수비에서는 또 높은 에너지 레벨 활용한 이제 뺏는 수비, 뭐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력도 괜찮고 야투도 터져주고 있고 에너지 레벨도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이제 4강 이후에 이틀 동안 또 휴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무리 없이 주전 자원들 최대한 또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세난이 좀 공략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샌안토니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클과의 만남에서 4강전 만남에서 웸비가 복귀를 했고요.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오클라호마를 잡아내고 왔거든요. 다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웸비가 한 20분 정도? 아마 출전 시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 사실 뉴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3점 라인에서의 야투가 좀 터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샌안토니오가 홈에서는 모르겠지만 원정 경기 중립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3점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뉴욕이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세난의 야투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렵고 이 웸비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조금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뉴욕 승이라든지 2.5 마헨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같이 언급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뉴욕 승이라든지 2.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31.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마감 지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은 이렇게 해서 인사 먼저 드려볼게요. 다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